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나요? 잘 잤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더워서 깼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악몽 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노년에 꾸는 이 악몽들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무슨 잠 한 번 잘못 잤다고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런 걱정들 하나씩 덜어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보험업계의 팅커벨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팅커벨 전문가님께서는요, 지금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요. 제 주변에서도 나 보험 진짜 준비 잘했어 이랬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진단비 보장만 잔뜩 있고 수술비 놓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지금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 또 수술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수술비가 지금 꼭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수술비는요 보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요.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지금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발견하니까 쉽게 받을 수가 있다. 쉽게 발견을 한다. 왜일까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머리가 아팠다 하더라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머리 MRI 한번 찍으려면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해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2018년 10월부터 MRI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내가 머리에 두통이 가시질 않네 이러면 MRI 한번 쉽게 찍어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작년이죠. 9월부터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은요, 실손보험이 변경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화가 나면 이거 화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심장이 요즘 들어 잘 때 보니까 심장이 마구 두근두근 뛰고 운동을 했더니 두근두근하다. 내가 요즘 살이 쪄서 그래. 내가 요즘 화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갱년기이기 때문에 심장 소리가 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단순히 쉽게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부정맥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전 같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꽂고 삐삐삐 이렇게 해서 초음파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나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누구나 쉽게 심장 초음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24만 원 했던 돈이 이제는 한 8만 원대로 쉽게 초음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만약 환자가 8만이었다면 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려 160%가 증가하게 됐고요. 또 MRI 건수 같은 경우도요. 223%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니까 쉽게 진단받기 때문에 보장 또한 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수술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제일 비싼 질병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일 비싼 질병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어디서 많이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심장에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에서 나오는 이런 심장 혈관이 꽉 좁아지거나 막혔을 경우에 다른 길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수술 비용이 무려 3,300만 원이나 듭니다. 또 두 번째,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할 경우에 또 3,400 들고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한다, 2천만 원. 이렇게 심장이나 뇌나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은 다 뇌나 심장에 관련된 수술이에요. 다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대. 이런 뇌와 심장에 관련된 수술은 다 비싼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어떤가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혈관도 덩달아 끈적끈적해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떤가요? 아스팔트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몸 안에 있는 피 또한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돌다가 어느 순간 딱 막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온열 질환이라는 거를 생긴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아,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근육에 경련이 나네. 피로하다. 이게 단순 온열 질환이라고 지나칠 수가 있지만 의외로 이런 심혈관 진단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많은 진단을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만성질환자, 고연령층은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요, 2020년 폭염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 현황 연보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거는 당연하겠죠. 우리가 혈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런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층은 피가 딱딱하게 굳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가 딱딱해지거나 열이 많이 있을 때 끈적끈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닙니다. 나는 40대인데 나도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5년 동안의 40세부터 59세 남녀 심혈관 질환 환자 수 추세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쭉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심혈관이 많이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건 아마 바로 이런 식생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여름철 심혈관을 망가뜨리는 사소한 습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흐르는 땀. 우리가 여름에 되면 어떤 한 운동을 많이 하실까요? 다이어트가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여름이면 옷이 얇아지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래서 심한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물을 먹으면 살이 찌니까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보충 안 하시는 분들, 또 더위에 우리가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잠 못 자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이런 야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땀 흘리는데 수분 보충을 안 해주거나 이런 더위에 잠을 못 잤을 때 야식을 먹는 습관, 이런 여름철 심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어떠한 증상을 일으키냐면요, 내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그럼 이런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고치는 습관 또한 있을 텐데요. 다음 장면에서 이 습관을 고치는 습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심혈관을 지키는 꿀팁입니다. 여름철 지키는 3, 2, 1 물 건강법인데요.
처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 2, 1 물 건강법은요. 잠자기 전 1시간, 또 일어나서 한 잔, 1시간이 아니네요.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고요. 또 일어나서 또 물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식사 시간 2시간 후에 또 물 한 잔을 또 드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식사 30분 전에 이 물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내가 밤에 야식을 먹어도 되고요. 또 땀 흘린 다음에 물 보충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습관인데요. 이 세 가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한 이런 몸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습관 시청자님께서는 지키실 수 있으실까요?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딱 기억하고 있다가 잠자기 전에 물 먹어야지. 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어야지. 그리고 또 식사 한 2시간, 2시간이 됐네? 물 한 잔 먹어야지. 또, 나 이제 언제 잘 거니까 30분 전에 물 한 잔 먹어야지. 이렇게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겠어요? 만약 이런 세 가지를 지키고 싶지 않다면, 지키기가 어려우시다면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요. 바로 필요한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런 보장만 좀 준비한다고 하면 내가 혹시나 유사시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재해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은 기본 계약이긴 하지만 내가 뇌나 심장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회장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보장 내용은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뇌나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보장. 이건 난 갖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심장 부정맥 관련된 고주파, 냉각 절제술이다. 아니면 요즘 뇌 동맥 관련된 혈관 색전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막히거나 터졌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MRI를 자주 찍거나 아니면 검사를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다면 꽈리를 보셨을 거예요. 뇌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런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혈관 색전술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인 색전술이다 아니면 코인을 해서 막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방사선 수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의료 환경에 맞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던 보장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부에서는요. 이런 혈관 색전술이나 아니면 뇌정위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를 내가 원하는 보장, 나는 이런 코인 색전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수술비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방사선 수술에 관련된 수술비를 준비하고 싶다. 그럼 난 요거 하나만 준비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요거 하나만 준비하고 싶다. 내가 없는 보장만 골라서 하나씩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게 오늘의 정보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성형술 같은 경우는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좁아졌을 경우에 스텐트 삽입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이 이런 성형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시니어 수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나 아니면 뼈, 내 몸의 중심이 되는 뼈 같은 게 많이 약해지고 넓어지겠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중심이 되는 뼈 같은 게 약해진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데 제한이 많이 따를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혈관하고 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정보 내용에서는요. 뼈에 관련된 뼈, 관절염 이런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몸이 만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이 눈에 관련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인데요. 이런 백내장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또 정보 내용입니다. 또 혈관 조영술, 우리가 혈관이 막혔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실행하는 게 혈관 조영술입니다. 이런 혈관 조영술을 연간 내가 1년에 한 번씩 이상이 있으니까 찍어봐야 된다 이럴 때 연간 한 번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전자 단측 촬영, 펫 검사라고 하죠. 우리 집 가족력이 암이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암 관련해서 혹시나 예전에 암이 발생했었다면 반복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실 텐데요. 이런 관련된 검사를 연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의 정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 막혔을 경우에 이렇게 혈액 용해로 풀어버리는 이런 관련된 보장 내용이 오늘의 정보 내용인데요. 그러면 예상 보험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30대부터 70대까지 보험료를 예시했는데요. 이 보험료를 보시면 3,000원대, 2,000원대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만 예시한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보장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된 보험료입니다. 남성분 3,000원대고요. 여성분 2,0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40대 보시겠습니다. 성인병이 이제 막 발견될 시기죠. 40대입니다. 7,000원대, 5,000원대입니다. 사실 요즘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경우도 5,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5,000원, 7,000원대입니다. 커피 한 잔만 아끼신다면 이 모든 보장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대입니다. 갱년기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바로 50대죠. 15,000원, 14,000원대입니다. 그러면 15,000원, 14,000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15,000원으로는 치킨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치킨 한 마리 가격에 이런 모든 보장을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정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60대입니다. 요즘 환갑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60대면 제2의 청춘의 시작입니다. 60대입니다. 2만 원대, 3만 원대. 왜 여자가 비쌀까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뼈가 약하고 수술을 더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니어 쪽에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2만 원대, 3만 원대로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70대입니다. 제2의 청춘에 한참 물이 오를 70대입니다. 70대에 그래도 3만 원대, 4만 원대 초반에 이 모든 보장을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싼 보장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비싼 보장에 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 수술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걸까요? 제일 많이 하는 수술부터 하는 꿀팁이 오늘의 수술비의 꿀팁인데요. 2019년, 20년도에 제일 많이 하는 수술비요. 척추수술입니다. 척추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은요. 예전에는 시끌벅적했는데요. 요즘 지하철 타면 조용합니다. 다들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 보느라고 다 거북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될까요? 목이 안 좋으면 허리 또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나아가서는 더 이렇게 척추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척추 수술입니다. 그 다음은 백내장 수술, 또 건강에 관련된 스텐트 삽입, 또 노년에 관련된 슬관절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수술인데요. 이런 많이 하는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또한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허리는 바로 20대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20대부터 조심한다면 내 몸의 건강의 반 이상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에 허리질환 환자입니다. 2030년에는 이렇게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2030 청년 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나 됩니다. 와, 이렇게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 펴라. 척추 수술하려면 1,700만 원 든다. 제가 무심코 검색하다 찾은 글귀인데요. 너 돈 있으면 수술 안 해도 돼. 하지만 돈 없으면 1,700만 원 없으면 조심해. 이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허리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의 두 번째 플랜 내용은요. 20대부터 70대까지 필요한 보장입니다. 종수술비는요. 어떠한 수술이든지 가벼운 수술부터 힘든 수술까지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수술 내용이고요. 성인 주요 질환 수술입니다. 심장병이나 뇌혈관 관련돼서 또 폐에 관련돼서 이런 모든 수술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은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담낭염이나 신부전이나 또 갑상선 제일 많이 흔한 질환이죠. 이럴 때 반복적으로 1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와, 뭔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의 질환이나 아니면 남성분, 여성분에 대한 생식기 질환 이런 흔한 생활 질환에 대해서도 50만 원씩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시니어 관련된 수술비죠. 관절염이나 이런 5대 실버 수술입니다. 간이나 폐, 천식, 녹내자, 신부전에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보장받는데요. 보험료 보시면 예상보험료 보시면 40대부터 70대까지 보시면 40대 만 원대고요. 50대 2만 원대고요. 60대 3만 원대, 70대 4만 원대입니다. 와, 아까보다 보험료 많이 비싸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60대에 보험을 준비하려고 봤을 때 수술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대부분의 수술은 60세 이후에 많이 하시는 건 아시죠? 이런 큰 수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이렇게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다면 이 또한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술비입니다. 이런 수술비를 미리 준비한다면 내가 갑자기 다칠 위험에 있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 두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이 비싼 수술비나 이렇게 많이 하는 수술비를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렇게 수술비 보험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쉽게 질병을 발견하는 만큼 이러한 보장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특히나 요즘 같은 무더위에 더욱더 위험한 이 심혈관 관련한 질환부터 비싼 질병부터 준비하자라는 꿀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전문가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최근에 요양병원이 기존 병원들과 달리 진단과 수술보다는 요양과 재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병은 물론이고 치매도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관련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간병보험을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아기들 출생이 아주 저조하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에 따른 또 반대 현상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 2003년 정도가 되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령 사회가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가 넘어가면 무려 초고령 사회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또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병이라는 문제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개인 문제이기도 해서 전략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조금 함께 검토해 볼게요. 원래는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새롭게 생긴 말이 있더라고요. 김병에 미리 설계해둔 전략이 효자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정답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그 남자분은 이제 나이는 48,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긴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가벼운 질병이 됐든 중한 질병이 됐든 본인이 아팠을 때 좀 간병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외부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바깥에서 이렇게 좀 다쳤을 때 내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 뭐 말씀하지는 않으셨더라도 48이라는 나이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케어하면서 또 윗세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또 있을 건데 부모님들이 아마도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증권을 보내주신 내용이시거든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네. 자, 먼저 리모델링 전 도표는요. 2009년도에 가입하신 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이에요. 우리가 2009년도라고 하면 그 실손 의료보험이 1세대 실손으로 내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상해로 입원을 하든 질병으로 입원을 하든 입원 한도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5천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증서는 1억에 통원을 했을 때 30 한도, 굉장히 한도가 높은 내용이시고 질병에 대해서도 들어있고 또 형사합의금 진단금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이 항목은 운전자 비용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토탈적으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전 거기 때문에 현재랑 비교했을 때 보완을 해 가시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20년을 내시고 100세 만기는 질병에 대해서 100세 만기인 거고 실손 의료비는 5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여서 그거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알고 가시고 또 운전자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리모델링 도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가입하신 리모델링 전 증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입하신 증서는 2015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망 6,500만 원 이렇게 증서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증권 분석을 통해서 보면 주 계약에 들어있는 일반 사망 6,500은요. 단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암이라던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간질환, 폐질환 이런 형태로 6가지 중대 질환에 대해서 먼저 해당이 되면 보험금이 나가는 형태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확률적으로 이제 암이 높겠죠. 그러니까 암으로 6,500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짚어드렸고요. 다른 내용으로
또 특약으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도 각각 5천만 원의 보장이 들어있고 중증 치매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증 치매는 의사분이 CDR이라는 점수를 매겨서 3점 이상이 돼야 중증이니까 지금 가입을 하시고 지금 이제 납입 기간이 30년 납입 기간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 증서에 다른 혹이라도 암이라던가 뇌출혈이라던가 이렇게 중증으로 되면 보험 구조상 납입 면제가 넓게 되는 내용이셨거든요. 그래서 납입 면제는 그냥 보험료만 내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대납을 해서 적립금액이 올라가는 또 이런 이점이 있어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요거는 유지를 해 가시면 좋은 내용이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증서나 뒤에 있는 증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에 의해서 뭐 상해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간병이라던가 이런 내용은 없으신 내용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그 리모델링 플랜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바로 리모델링 플랜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리모델링 플랜은 먼저 간병보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드려 봤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들 이제는 간병보험을 보험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치매다 또는 간병보험이다. 이런 단어가 주는 그냥 무조건 하고 지급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를 모든 국민이 내고 계시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다, 파킨슨, 뭐 알츠하이머 이런 식으로 노인성 질환은 치매보다는 좀 더 넓은 범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간병보험은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등급을 5등급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5등급, 4등급, 3등급 등급을 받아서 집에서 간병을 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요양사 선생님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처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집에서 간병을 하더라도 매월 50만 원을 생활비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이러면 요양원을 뜻하고요. 치매 입원급여는 이제 그 요양병원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질환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케어를 하시다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을 하더라도 매월 예시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신데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이제 4만 원대 보험료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볍게 우리가 재가라는 경우에 요양 등급을 해당되는 등급을 받고 매월 생활비를 50만 원을 혹이라도 5년 동안 재가로 받는다. 그럼 무려 3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10년 동안 케어를 받더라도 6천만 원의 재가 경비를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간병에 대해서는 확률이 높은 범위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저는 이런 간병보험은 참 좋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그 리모델링 후에 이제 도표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저 역시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운전자 보험은 옛날 비용하고 현재 비용하고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신속하거든요. 최근에는 뭐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스쿨존 구간에서 저부터도 굉장히 그 구간에 갈 때는 긴장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다 돼요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조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은 철저하게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이든 여러 가지 법률 비용,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6주 미만 건에 대해서도 형사 합의를 해야 될 때는 그런 법률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대로 구성을 해 가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지는 이 증서의 이 내용에서는
상해 수술비, 우리가 상해로 다쳤을 때 상해 수술비도 100만 원 구성을 해보았고요. 자,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라는 이 단어가 주는 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출혈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질병보험에서 상해로 뇌출혈이 됐을 때는 지급이 안 되시는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운전자는 사연을 주시는 우리 시청자님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최저의 비용으로 혹이라도 상해 쪽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법률 비용을 잘 가져가시고요. 외상성으로 뇌출혈이 돼도 진단비 500만 원이 이렇게 구성을 같이 했으니까 2만 원의 비용으로 아주 가성비 있게 보완을 해 가셔도 요거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리모델링, 그 혈관보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혈관보험은 앞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심혈관이나 뇌혈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암보험과는 다르게 혈관보험은 장애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술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그 준비를 해 가시는 게 맞고요. 뇌혈관 진단이나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아주 넓은 범위를 요즘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서 뭐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구성 같이 해 가시는 게 맞는데요. 자, 맨 밑에 중증 어떻게 표기?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보장이라는 아주 신담보가 들어있는 이 내용이시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요. 중증 질환으로 암이든 중증 질환으로 돈이 많이 들 때는 자, 어때요? 산정 특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5% 부담하고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죠. 그런데 혈관보험은 뭐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다거나 그렇게 길게 이렇게 케어해 준다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뇌출혈이라든가 중증으로 심장 질환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국가의 이런 산정 특례 제도에 의해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특약 담보는요, 산정 특례 대상이 되어서 연간 이례적으로 1,000만 원씩 등록이 되면 연간 이례로 1,00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이라든가 심장의 중증으로 심혈관으로 이렇게 산정 특례로 등록이 되면 연간 일회성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돼서 민영보험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이시라 이런 부분을 넣어서 90세까지 보장받으시고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48 남자분 나이로 5만 원 정도면 이 부분도 아주 가성비 있게 구성한 거라 이렇게 저는 운전자 또 혈관보험, 그러죠? 간병보험 이렇게 구성을 하면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48. 이 나이대가 한창 자식 걱정, 부모님 걱정, 본인 노후 걱정이란 걱정을 한참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전문가님이 주신 해결책 덕분에 약간의 부담을 덜어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조금 주의를 하자 그러면요. 간병보험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으셔서 문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쓰는 용어가 다양합니다. 치매보험도 있고, 간병보험도 있고, 간병인 보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보험금 지급하는 기준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솔직히 보험 약관에 의해서 점검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주는 이름표에 따라 지급 기준이 상이하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주의사항까지 잘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더 붙여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주의할 점은요, 꼭 하셔야 될 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셔야 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내 가족력이 혈관 질환이다. 치매 관련돼서는 혈관 관련된 치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혈관성 치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이나 뇌혈관으로 인해서 제2차로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혈관 질환이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치매보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하실 분들은요. 내가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신다. 나는 평소에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면 알코올성 치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치매보험 준비하신다면 알코올성 치매는 치매에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치매 보장이 아니고요. 질병 후유장이라는 보장을 준비하셔야지만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실 분, 준비하실 분, 하지 마셔야 될 분 이렇게 각각 나눠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또 하루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 희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오늘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미래에 설계하실 때 꼭 현명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현재 갖고 있는 보험 상품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유니버셜 보험 납입과 해약이 자유롭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이 궁금하대요. 네, 보험사들이 그 보험 상품 앞에 타이틀을 붙이죠. 뭐 유니버셜 공공종신보험 이런 형태로요. 그러면 유니버셜은 의미 자체가 주는 것이 다재다능하다예요. 이제 그만큼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보험료를 2달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실효가 됩니다. 보험료를 2달을 안 내면 실효가 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유니버셜 기능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자금이 필요하면 이자 내지 않고 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자, 어느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셨다 그러면 2달 돈을 안 내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부분에서 월 대체로 이렇게 자금을 이용을 해서 보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갈 수 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정기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다음 궁금증은요. 강의 내용과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선택하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앵커님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갖고 가는데 한 번만 낳는 닭하고 여러 번 낳는 닭 어느가 오래 갖고 가고 싶으세요? 여러 번 낳는 그렇죠. 닭이요. 진단비나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비는 대부분의 진단비는 한 번만 주죠. 하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하는 게 옳은 설계일까요? 물론 보험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금을 짧게 갖고 가자니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는 진단비는 복층으로 설계하셔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2가지 갖고 가시고요. 수술비는 길게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은 설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갱신보험 말 정말 많죠. 이 갱신보험 무조건 나쁜 걸까요? 이 갱신보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야 될까요? 네, 갱신보험에 대한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나쁜 건 아니죠. 갱신보험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가 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면요. 보험 가입하는 나이가 무려 90세도 받아줘요. 네, 저도 최근에 저희 엄마 보험을 90세이신데 이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자, 갱신이라는 거는 오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0년 갱신, 20년 갱신 이런 형태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데 솔직히 뭐 어린 친구들이 갱신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분들은 그 집중하는 시기에 저렴한 보험료로 갱신을 선택을 하시면 가성비 있게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갱신과 비갱신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가입하시는 분의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 가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네, 여지껏 무조건 나쁘다라고 사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 만나볼게요. 부모님 보험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보험료가 너무 비싸대요. 우선순위로 둬야 될 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년이 되다 보면은 부모님들 경조사나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할 텐데요. 제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보면 암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확연하게 느끼는 감정인데요. 첫 번째,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암 진단비 부모님 1,000만 원 받자고 한 달에 7, 8만 원 내실 건가요? 그거는 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친구의 경우는 보면은요, 한 달에 항암 치료비가 거의 한 달에 600만 원씩 들더라고요. 의사가 일단은 권유하는데 지금 현재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권하는데 안 할 자녀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꿀팁 하나. 첫 번째는요, 항암제. 아직은 저렴합니다. 요즘 같은 뭐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진단비보다는 항암제.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통원비. 항암제, 통원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혈관이 오래되면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혈관이 낡을 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반복적인 수술비, 이런 수술비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 자주 넘어지겠죠? 그러면 상해 치료비, 이런 세 가지만 꼭 준비하신다면 그래도 다른 진단비보다 더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꿀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 자녀가 3명이나 있대요. 자녀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다 하시고요. 비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가성비 측면 고려하고 싶대요. 네. 자녀가 무려 3명이다라고 하시니까 정말 애국자세요. 네. 자녀 보험은 성인 보험하고 기준을 똑같이 잡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이나 혈관, 그다음에 수술, 입원처럼 종합적인 구성을 해 가시고 특히 자녀가 셋이다라고 하면 보험사마다 자녀 다자녀 할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납입 면제가 넓은 범위가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가 여럿이니까 엄마로서 그걸 가성비 있게 비용이다 보니까 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 할인율, 그다음에 납입 면제의 폭넓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종합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리따운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꼭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